Well, one side recommendation I have is don't worry about squirreling money away for retirement in 10 or 20 years. It won't matter. 저렇게 될 거는 맞아. 근데 얘기할 수는 없다. 일론 머스크의 생각과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내가 아무리 AI가 다 해준다 그래도 우린 사람이야. 지금은 미치는 X다. 반드시 뒤처진다. 결국은 앞으로 필요한 능력은 뭐냐? Yeah. Well, one side recommendation I have is don't worry about squirreling money away for retirement in 10 or 20 years. It won't matter. 오늘 이 영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자기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고, 지금 솔직히 말하면 비관적이면서 답을 맞히는 것보다 낙관적이고 틀리는 편이 차라리 삶의 질에 낫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틀렸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My best guess for how this will manifest is that prices will drop. Yeah. So as the efficiency of production or the provision of services drops, prices will drop. That's why I came to let's not worry about growing the money supply. It won't matter because the output of goods and services actually will grow faster than the money supply. 이게 진짜 되게 무서운 얘기인 게, 옛날에 볼펜 하나 만들려면은 인건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하니까 이 볼펜 하나의 가격이 생산가가 한 300원이다. 그럼 판매가나 1200원의 가격이 정상인데 AI가 다 해버리고 기계도 그냥 알아서 지가 다 해버리고 생산 비용이 거의 전기 수준으로 떨어질 거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1200원에 팔리고 있지만 100원으로 줄 거다. 근데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거 말이 안 되니까 돈을 풀어갖고 그 생산량을 맞출 것이다라는 거거든. 돈을 막 찍어낼 거다, 나 막 풀 거다. 지금 그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지금 한 건데 맞을 것 같아. Well, one side recommendation I have is don't worry about squirreling money away for retirement in 10 or 20 years. It won't matter. 10년 뒤, 20년 뒤의 미래를 위해서 돈을 투자하지 마라. 그 시기가 올 수 있어. 10년 뒤, 20년 뒤 돈 필요 없으니까 지금부터 워라벨 난리 났다, 씨, 돈 다 쓸 거야. 이래버리면 또 곤란하다. 근데 저 얘기가 아주 일리 없는 얘기는 아니다. 저런 얘기가 결국은 언젠가 될 수는 있다. 근데 그게 되게 먼 미래에 될 거야. 일론 머스크의 생각과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일론 머스크는 경제학자나 정치학자가 아니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업인과 사업가에 좀 더 가깝지. 이 사람이 원해. 근데 사회나 경제나 정치나 그런 것들이 만약에 받아주지 않거나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든. 기득권이 또 그걸 놓고 싶지 않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옛날에 강아지 복제도 했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도입됐냐? 혁명 윤리나 그런 거 다 반대해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 지금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기차 다 도입해서 이거 전기차로 쏙 가야지 다. 근데 지금 전기차 도입 못하는 이유는 원유도 돌아가야 되고 주유소 다 망하고 경제적 여파가 너무나 크니까 못하는 거고, 법적으로든 아니면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그들이 봤을 때 시선에서 안 되고 있었을 확률이 높다. 저렇게 될 거는 맞아. 근데 지금 그것이 반드시 온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다. 결국 그거 믿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파산할 수 있어. 누가 책임질 거야? 언제 그런 시대가 올 줄 알고 그것만 믿고 가냐? 근데 또 저걸 보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일론 머스크의 말만 믿고 돈 모을 필요가 없대, 안 모아,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성실함은 필요하다. 그리고 노력도 필요하다. 그런데 AI를 활용하지 못하는 노력은 멍청이가 된다. 나 AI 써봤더니 별로야. 챗GPT 나는 안 맞아.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실과 노력이 기반이 돼야 되긴 하지만, 신문물에 대해서 계속 경험하려고 노력하고 이걸 못 따라가면 내가 죽겠다, 결사직상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건 지금 흥정 게임이다. 이제 글 쓰는 사람도 있어. 블로그 글 쓰는 업체들도 있단 말이야. 써보니까 아직은 멀었어. 글은 아직 사람이 써야지. 영상도 똑같이 컷 편집은 직접 해야지. 말자막도 직접 해야 되고. 이러면 이제 다 망하는 거거든. 왜냐면 똑같이 300만 원을 받더라도 이 사람은 300만 원으로 10개를 만들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은 300만 원을 받고도 아직도 1개, 2개를 만들고 있는 거야. 그 사람 나중에 노예로 살다가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안 써주는 그런 사람이 돼. 완전히 낙오자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누가 필요로 하겠어. 노예인데 그래도 필요한 노예가 되면 차라리 낫지. 계속 성장하려는 사람이 살아남아. 이제 옛날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막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별로 격차가 없어. 이제는 AI를 안 쓰거나 AI를 활용을 못하면 그 정보의 격차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야. 옛날에는 내가 똑같이 작업을 해도 이 격차가 안 커. 근데 이제는 얘가 10을 해. 내가 1에 머무르면 얘는 10을 하는 거야.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아니라 이제는 누가 더 현명하게 쓰고 못 쓰고냐, 정확하게 쓰고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시대가 이미 됐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발전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만 지금부터 이제 살아남는다. 내가 아무리 AI가 다 해준다 그래도 우린 사람이야. 돈을 쓰는 사람도 사람이고, 만드는 사람도 사람이고, AI를 이용하는 사람도 사람이고,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AI가 좋아도 내가 AI 로봇과 내가 함께 살 거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직까지는 미지수고, 난 앞으로도 미지수가 있다고 보거든. 결국은 앞으로 필요한 능력은 뭐냐? 사람과 사람이 공감하고, 사람과 사람이 협업하고, 사람이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앞으로 되게 중요할 것이다. 결국은 리더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고, 앞으로 진짜 필요한 사람은 올려져서
같이 문화와 조직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시대가 됐다. 그리고 내 책 자녀 성공하기에 제일 크게 주장했던 부분, 마지막에 주장했던 게 사관 단계인데, 사관은 사람들끼리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느냐, 그리고 결국은 아무리 자기가 혁신을 하고 개발을 하고 천재가 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이나 같이 끌어나가거나 같이 에너지를 주거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이는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게 돼 있다. 자식한테 좋은 대학 가라고 막 얘기하고 대학은 그래도 여긴 나와야지 라고 하는 게 누구나 다 원하긴 하지만 자식이 다 망치는 길이다.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공감 능력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시점이거든. 근데 지금 뭐해? 독서실에 처박혀가지고 대인기피증 걸린 사람 마냥 한 10년을 그러고 나와봐. 그럼 누구랑 어떻게 소통을 하고 누구랑 어떻게 공감 능력을 갖고, 인생 나 혼자인데? 솔풀인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갖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또 중요한 거는 대학을 갔을 때 보통 자기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간단 말이야. 근데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가는 게 얼마나 무식한 일이냐면, 자기가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도 아니야. 근데 내가 거기 갔더니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 다 있어. 세상이랑 공감 능력을 형성해야 되는 이 황금 같은 그 시기에 세상과 단절시키는 훈련을 또 해. 하워드 가드너가 얘기하는. 그럼 인간 친화지능을 올려야 되는데 인간 친화지능을 어떻게 올려? 이미 올릴 게 다 늦었어. 한 10년 동안 내가 이미 나는 안 그런 사람이 돼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갑자기 바꾸냐. 그게 이제 어려운 거지. 그럼 인생 망치는 거지. 자식이 그냥 골로 가는 거야. 나중에는. 더 중요한 거는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사람까지 돼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인정 못 받지, 소속 못 되지, 그러면 사람들 안 찾지. 그럼 결국은 집에서 혼자 독거노인 되는 거지. 왜 애를 독거노인을 만들어, 자식 새끼를. 첫 번째는 아이들이 놀고 싶어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내가 하루에 스트레스 총량이 100이라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스를 받아. 와 씨, 내가 음악을 내가 싫어한다 진짜. 자기 전에 어떻게 자? 아 피아노, 그러면 자잖아. 그럼 이게 매일같이 피아노를 생각하면서 자는, 지옥이지 않겠어? 그 상태에서 누구랑 대인관계를 하고 누구랑 친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좋아하는 곳을 가야 돼. 내가 했을 때 재밌는 일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을 가야 일시당초 대인관계가 형성이 됐든 뭐가 됐든 놀기라도 하든 내가 얘기라도 한마디 더 하든 주제도 갖고 이게 될 거 아니냐. 첫 단추가 잘못됐으니까 이게 다 잘못되는 거거든. 그리고 두 번째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좋은 대학을 가라는 이유는 옛날에 여러 가지가 있었어. 공부를 잘해라도 있지만 거기 공부 잘하는 곳을 가면 평균적으로 정상적인 사람,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 먹는 사람보다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더 많은 곳을 함께 어우러지게 만들려는. 강남 8학군 왜 생기냐? 거기 가면 평균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래도 좀 가진 집 자식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대학 순위가 공감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높이는 곳이 맞느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선별하는 것들이 필요해.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까마귀 옆에 가지 마라. 내 주변에 도둑이 5명이 있으면 나도 도둑놈이거든. 도둑놈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근데 내 주변에 부자가 5명이 있으면 나도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 그러면 내가 내 옆에 누굴 둘지에 대해서는 그 선택은 누가 하냐? 내 자신이야지. 그럼 내가 정말 좋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건,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더 잘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드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되겠지. 그럼 그 선택은 모두 내가 하는 건데 제일 먼저 주는 건 아이들한테 먼저 줘야 되는 게 안경이지. 실제 안경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능력. 그리고 또 그거를 도둑이면 가까이 가지 말라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시켜준다 그러면 이건 최고의 유산이 될 수 있겠지.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을 개과천선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 그런 사람을 활인이라고 불렀어.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만들려면 변화시키는 게 보통 에너지도 되냐? 아니거든? 왜냐면 보통은 어떤 식이냐면 다른 사람을 발견하고 제가 도둑이야. 그럼 안 가지. 근데 차단하는데 제가 강력하게 들어와. 막다가 그냥 같이 끌려가지. 이게 이제 에너지 싸움이거든? 근데 내가 진짜 에너지가 강력하고 그러면 저 사람이 도둑인데 야 갖고 와. 너 이게 나쁜 짓 하면 돼 안 돼? 그럼 아이들이 만약에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항상 따르지 않겠어? 왜? 이 사람 주변에는 다 부자들이고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고 다 좋은 사람들이고 다 착한 사람. 그러면 내가 당연히 이 조직에 속속하는 게 미래적으로 봤을 때 다 조직이 막 깨지고 와야 되고 막 서로 헐뜯고 막 그렇게 되는 그 거지 같은 조직보다 이런 건전한 조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삶에 좋은 거라는 걸 아니까 이쪽에 계속 있으려고 하겠지. 그럼 사람이 계속 모이는 거야. 계속. 결국은 지금 불안할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는 시기에서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세계, 옛날에 비해서 한 100배, 1000배의 속도로 앞으로 변화할 건데 과거의 구시대적인 발상이나 사고방식으로 살아남아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마누라 빼고 다 바꿔, 이런 얘기를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다 깨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육이든 정치든 철학이든 돈이든 경제관념이든 모든 게 다 바뀌는 이런 시점에서 지금은 미친듯이 바꿔야 된다. 변화하지 않으면 반드시 뒤처진다. 반드시 필요 없는 사람이 됩니다.